2008년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인터넷 방송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 보이는 건 단 한 명의 여성. 여자는 홀로 화면에 나와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고 말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영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웹캠 앞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의아함을 느낀 건 방송 시간이 무려 10시간이 지났을 때였는데, 화면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미동 하나 없는 여자를 보고 네티즌은 혹시 여자가 죽은 건 아닌지, 본인들이 지금껏 시체를 보고 있던 건 아니냐며 기함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12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여자가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자 네티즌들은 그녀가 그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말고 자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기이한 방송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었는데, 어딘지 멍하고 공허한 여자의 얼굴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피켓들 때문이었죠. 그 피켓에는 처음 봐선 뜻을 알 수 없는 단어와 문장들이 적혀 있었는데, 천천히 그 글자들을 정리해보면 곧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 살려. 피가 몇 시간째 한없이 쏟아진다. 20시간을 1초도 안 재우고 의식을 잃게 함. 피켓으로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 피켓 안의 글자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두통, 악랄, 보복, 경정, 피. 그녀는 굉장히 지친 기색이었고 며칠째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은 행색이었는데, 본인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고발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웹캠으로 방송을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조 요청은 2023년 현재에도 꾸준히 진행 중인데, 그럼 왜 그동안 그 누구도 그녀의 SOS 신호에 답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게 맞을까요? 이거 보세요, 탐정님. 이 여자 진짜일까요? 저는 김영사로부터 몇 년간 인터넷으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라이브 방송하고 있다던 여자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방송이 처음 시작된 건 2008년. 김영사가 말하기로는 여자는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처음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미국의 어느 익명 사이트의 네티즌들이었다고 하죠. 미국의 네티즌들은 24시간 동안 자신을 중계하는 여자에게 흥미를 느꼈고, 이내 그녀 옆을 가득 메우고 있는 피켓에 관심이 쏠렸는데, 그들은 피켓에 쓰인 글씨 하나하나를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방송을 보는 저희는 별다른 번역 없이 피켓 안에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글자가 한글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김영사는 피켓에 적힌 문장의 뜻을 바로 알아차릴 수 없었는데, 일단 악랄, 머리, 왼쪽, 속임, 공격, 대소변, 뼈, 비명횡사 등 글이 이어지지 않는 단어로만 나열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된 문장이라고 해도 부서지게 한 후 움직이게 함, 눈썹뼈 공격, 자는 척 속임, 더 속임, 2시간마다 돌아 누울 때까지 다리 당기게 함,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뜻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글은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긴급한 도움 요청인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피켓들 중 단연코 자주 등장하고 눈길을 끄는 단어가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베리칩, 경정피,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였죠. 그리고 그녀의 방송 화면을 분석해 나가던 중 저희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탐정님, 이 여자 2007년부터 활동했나 본데요? 바로 여자가 2007년 자신이 당한 일들을 고발해온 블로그를 찾아내게 된 거죠. 게시물은 4월 4일부터 여자가 1995년부터 겪어온 이야기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올라온 게시물이 2000여 개. 저희는 여자가 수년에 걸쳐 올린 게시물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물론 블로그에 기록된 글도 피켓에 적힌 문장만큼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였지만, 그녀가 초기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본 후 다시 방송에 나온 피켓 속 단어와 문장을 확인한 결과 그 의미가 점점 파악되기 시작했죠. 여자가 올린 글을 분석한 바로는 1997년 여자가 연남동에 거주할 당시 앞집에 앞에 자전거를 세워뒀던 여자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했고, 그때 부패경찰인 P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신고로 파출소에 갔던 기억이 억울해
그 후 피를 만났을 때 화풀이로 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경찰 피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거죠. 99년 여자는 신수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피는 거기까지 여자를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끝난 후 피곤해 잠에 들었다 그녀는 왼쪽 발목 복사뼈에 통증을 느껴 깼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집 발코니 창문이 뜯겨 있어서 누군가 침입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피가 자신이 자는 사이 집에 들어와 베리칩,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인드 컨트롤 무기를 자신의 몸속에 이식했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 스캔, 계산 등의 기능이 있는 베리칩은 흔히 생체에 삽입하는 전자신분증의 기능을 하지만 여자는 이 베리칩으로 피가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어딜 가든 알 수 있고 자신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 재울 수도 깨울 수도 있다고 말이죠. 여자는 그 후로 피의 괴롭힘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가 자신의 화장품 안에 독극물을 넣어 피부가 벗겨지게 만들고 심지어 음식 안에도 주기적으로 독극물을 넣어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다 2000년대 말 피를 피해 다시 이사를 하게 됐는데 피는 역시나 그곳까지 그녀를 쫓아왔고 욕실 세면대를 부수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여자는 연희동으로 이사를 갔고 다시 피를 마주쳤지만 그때부터는 파출소에 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와 같은 경찰들은 피와 한통속이었고 자신의 민원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피는 여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자에 대한 질 나쁜 소문과 오명에 가까운 거짓말들을 퍼뜨려 여자를 고립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여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를 이주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피가 여자에게 삽입한 베리칩으로 인해 각국의 경찰이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다시 4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연희동으로 이사하게 된 여자는 자신이 피로 인해 당한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희동 집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에게 위협당하는 자신의 24시간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기록했죠. 집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피의 주거 침입을 잡기 위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거주 지역을 밝힌 건 2012년에 올린 청와대에서 도보 1분 거리로 이사를 했다는 게시글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여자는 블로그와 유튜브에 자신의 기록을 멈추지 않고 올리고 웹캠을 통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이어나갔죠. 그런데 저희는 그녀의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의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방송 속 여자는 대부분 잠에 들어있는 모습이 전부였다는 거였죠. 잠을 자지 않는 시간에는 피켓에 반복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적거나 부패경찰인 피의 존재를 조금 피력할 뿐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자신의 신상을 밝히거나 겪은 일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잠을 많이 자는 것 또한 모두 피의 소행이라고 말했죠. 바로 피가 자신의 몸에 심은 베리칩으로 자신의 정신을 조종해 잠에 들게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심은 후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한다는 게 말이죠. 말도 안 돼요. 스토킹보다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가겠는데요. 이 점에선 저도 김 형사에게 동의했는데 애초에 사람의 정신을 해리성 인격으로 나누어 조종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베리칩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그녀는 피가 10여 년 동안 베리칩을 이용해 자신이 피말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여자는 피가 자신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가 혼자 사는 여자인 자신을 우습게 보고 상속받은 거액의 돈을 빼앗기 위해 집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녀는 블로그에 피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영상과 피와 한통속인 경찰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주변을 맴돌며 침을 뱉고 모욕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가 마인드 컨트롤 무기, 즉 베리칩을 넣은 팔목과 다리에 수포가 올라오고 피부가 짓무른 사진을 게시하고 5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스토킹으로 입은 상처를 찍은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죠. 뭐죠? 화면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자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들 중 피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며 올린 영상 안에선 그 누구도 그녀의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설치한 방 안의 CCTV 안은 텅 빈 방만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여자의 기구하고 기괴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중 어느새 네티즌들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그녀에게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언급하는 베리칩의 칩과 처음 영상이 올라왔던 사이트 이름인 포첸의 첸을 합쳐 칩첸으로 여자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매일같이 악몽과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칩첸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당장 피에게서 칩첸을 구해야 한다는 동정론과 그저 지나가는 인터넷 관심 종자거나 치료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칩첸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 중 뭐 하나 시원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하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칩첸이 올린 블로그 글을 분석해 나가던 중 저희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녀가 자주 쓰는 단어와 반복되는 스토킹 레파토리, 피에 대한 고발 내용과 갑자기 자주 올라오기 시작한 일반 경찰들의 사진들도 칩첸의 패턴 중 하나였지만, 저희의 주목을 끈 건 바로 초기의 글과 근래까지 기록되는 글에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칩첸의 증상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엔 그래도 그나마 연결되던 문장과 문장 사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단어로만 나열되는 양상이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몇 번 읽으면 의도한 바를 추측할 수 있었던 초기의 게시물과 다르게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일수록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칩첸이 무슨 종류로든 도움이 절실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녀가 인터넷상에 출몰한 지 10년이 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드디어 한 네티즌을 통해 칩첸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집 주소가 인터넷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분명 그동안 칩첸의 거주지를 알아내려는 네티즌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올렸던 게시물 내용으로 추측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주소지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질 뻔한 칩첸의 집 주소를 한 네티즌이 파악하고야 만 겁니다. 그 네티즌은 일단 칩첸이 마지막으로 이사했다던 동네로 지역을 축소시켰고, 그 안에서 칩첸이 평소 피해 동료인 경찰들에게 감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고발하기 위해 찍어 올렸던 사진들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물과 골목길을 취합해 칩첸이 거주하는 곳을 알아낸 겁니다. 그렇게 그 네티즌이 유력하게 추정한 칩첸의 거주지는 그녀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에도 자주 등장했던 건물이었던 빌라의 2층이었죠. 물론 이런 세세하고 한 사람의 사생활을 캐내는 분석들을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아낸 네티즌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그 당시 진심으로 칩첸을 걱정해 그녀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찾아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정말 칩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구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피해 실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겠다고 폭로와 방송을 시작했던 사람이 메일과 댓글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의 손길은 전부 거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네티즌들은 칩첸에게 당장 경찰을 보내거나 직접 도우러 가겠다는 메일을 보냈다가 그녀에게서 블로그에 기재된 폭로글과 별반 차이 없는 답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방송에서 칩첸에게 질문만 했을 뿐인데 바로 강퇴된 이들도 있었죠. 그러니 몇 년 동안 한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던 일부 네티즌들이 그녀의 거주지에 집착하게 된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에도 칩첸은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칩첸에 대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이제 그녀가 10년이 넘도록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거나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이거나 지독한 망상병을 앓고 있다고 좁혀진 판국이죠. 실제 그녀가 오랫동안 블로그와 방송을 통해 보여온 양상들은 이 모든 게 조현병에서 비롯됐다는 걸 입증하기도 했는데, 베리칩과 같은 생체에 심는 칩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으며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가 마인드 컨트롤로 잠을 잔다는 것도 그저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인 기면증의 증상과 일치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현병은 당장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극도로 부정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것은 그저 망상병 환자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적으로 계속 똑같은 주장을 인터넷에 해왔다는 게 아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받아야 할 도움을 받지 못한 시스템의 실패고 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칩첸이라고 불리는 한 여성이 본인이 정말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꾸준히 인터넷을 통해 해왔던 SOS 신호에 답을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